부자농부를 찾아 떠나는 곳은 전라남도. 전남은 볼거리가 많은데 특히 담양의 중록원과 조선시대 초가집의 미를 보여주는 순천의 나간읍성, 최대 녹차 재배지인 보성 녹차밭뿐만 아니라 풍부한 일조량과 서늘한 해풍을 받고 자란 해남의 고구마, 고흥의 유자로도 유명한 지역.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다양한 전남에서도 영광으로 향한 제작진. 전라남도 영광은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바다 풍경과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의 문화성을 반영한 영광대교, 역사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가 곳곳에 숨어 있으며 푸릇푸릇한 보리와 바닷바람으로 자연 건조해 담백하고 감칠맛이 좋은 영광굴비, 새콤달콤한 딸기로도 유명한 고장. 이 풍요로운 영광에 부자농부가 있다는 정보.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이 동네에 좀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사람 이 스타일 만들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쭉쭉 늘어내가지고. 손으로 쭉쭉 늘려내 돈을 벌었다. 드디어 부자농부의 중요한 힌트를 얻은 제작진. 부자농부가 있다는 산 위에 도착했는데 대박. 산 위에 이런 집이 다 있어. 산 위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너와집 한 채. 이곳에 정말 부자농부가 있을까? 문소리부터 심상치 않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담당 PD. 너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 저 사람이 오늘의 부자농부? 저희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왔는데요. 예. 여기에서 수타처럼 만드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좀 찾아왔거든요. 그래요?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하던 일이나 좀 마무리하고.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지 지켜보니 하얀 반죽을 쭉 늘였다가 다시 접더니 다시 쭉 늘리는 모습. 그렇게 쭉 늘리고 접었다를 반복하는데 숯화면을 뽑으려고 밀가루 반죽을 하는 걸까? 완성된 반죽을 칼로 잘라서 이렇게 접시에 올려놓고 보니 익숙한 이 모습.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하얀 가래떡이다, 가래떡. 가래떡인가 봐요. 가래떡 같이 생겼죠? 네. 드셔보세요. 하얀 가래떡처럼 생긴 이것의 정체도 모른 채 일단 맛부터 보는 담당 PD. 과연 맛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이건 치즈인데요, 치즈?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찢어 먹는 치즈인데 이렇게 찢으면은 이제 결이 나오죠. 이런 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늘렸다 접었다 하면서 만드는 스트링 치즈예요. 스트링 치즈를 만들고 있었다. 이 치즈를 만들기 위해 관리하는 게 있다는데 이제 방역부터 하시고 이제 볼일을 보셔야 되니까 먼저 방역부터 하시게요. 대체 그게 뭐기에 실물을 보기 전부터 이렇게 철저한 방역을 거쳐야만 하나 의아했지만 직접 들어가 보니 이곳은 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까 그 만들었던 그 치즈의 원료를 생산하는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이에요. 우리 집 재산이죠. 스트링 치즈를 만들기 위해 수십 마리의 젖소들을 직접 키우고 있다는 것. 안녕, 어서 오소. 목장 운영하면서 1년에 한 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죠. 직접 키운 젖소의 우유로 치즈까지 만드는 김용철 부자농부. 부자농부는 몇 마리의 소들을 관리하며 우유를 생산하고 있을까? 전체 한 80두 규모의 이제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이 지금 34두 해가지고 하루에 한 1톤 정도 생산을 해요. 게다가 부자농부의 목장은 지리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서해 바다 쪽에 있다 보니까 그 해풍에 의해서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이제 겨울에는 좀 따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 키우기도 좋고 또 바닷가에 일주량이 많으니까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젖소들이 살기 좋은 지리적 환경 덕분에 부자농부의 목장에는 송아지도 아프지 않고 잘 자란다고. 이게 젖꼭지인 줄 알고 이렇게 빠는 거예요. 얘는 태어난 지 이제 한 열흘 됐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 됐고, 이쪽이 이제 수컷이라 이제 덩치가 더 크죠. 얘는 암컷이라 좀 작고. 단계별로 칸을 만들어 주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한 달,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들은 한 달 된 아이들끼리, 또 2달은 2달, 3, 4개월은 3, 4개월 이렇게 비슷비슷한 송아지깔이 넣어놔야 다툼이 없고 잘 커요. 여기 송아지가 13, 4개월 정도 크면은 이제 임신할 수 있는 크기로 크거든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송아지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죠. 잠시 후 트랙터를 끌고 등장하는 김용철 부자농부, 뭐 하려는 건지? 희고 거대한 물체 앞으로 가는데 이게 우리 목장의 이제 우유 맛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료예요. 이게 우유 맛을 결정하는 사료다? 추수가 끝날 무렵 논을 지나가다 보이는 마시멜로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비닐 덩어리. 짚을 밀봉해 놓은 이것이 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료라는데, 부자농부가 소들에게 주는 이 사료, 어떤 점이 특별할까? 겉을 쌌던 비닐을 걷어내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짚의 모습. 아무리 봐도 그냥 지푸라기 같은데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는 부자농부. 이것이 이제 그 영광에서 생산하는 청보리라는 건데요. 이것이 영광의 특산물 보리?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영광 특산물 보리는 건강한 소와 구수한 우유를 만든다. 영광이 이제 보리 특구예요. 그래서 이제 찰보리나 일반 청보리나 많이 심는데, 이 청보리를 알곡과 같이 이렇게 수확을 해서 소한테 먹이면은 이 우유 맛이 구수해지고 일정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사료예요. 보리는 좋은 것이오. 이제 밥 주소. 이 곤포사의 리지 안에 밀봉된 지푸라기와 보리 이삭을 2달 정도 두면 김치처럼 발효가 되는데, 부자농부는 반드시 2달 이상 발효해 부드러워진 보리를 소에게 준다고. 그 보리에서 오는 우유의 맛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있어요. 보리를 한 20년 먹이다 보니까 우리 집 특유의 그 구수한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발효된 보리를 주더니 그 보리 위에 어떤 가루를 뿌리는 부자농부, 뭘 뿌리는 걸까? 소가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미생물이거든요. 미생물을 배양한 이제 효모제인데, 유산균이라든지 바실러스균이라든지 요 효모제를 보리에 섞어서 먹이면은 이제 소 위가 안정적으로 소화가 더 잘 되죠. 소의 유선 세포에서 몸속 영양분을 우유로 만들어서 소의 영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자농부. 균형적인 영양 식단을 위해 사료, 건초도 주고 있다. 바로 이 맛이요. 그렇게 소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용한 목장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 오호, 음악 소리 듣기 좋소. 그 나나무스쿨이라고 그 노래를 좋아해요. 소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틀어주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젖소를 위해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라. 부자농부는 식단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도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제 노래를 좀 틀어주면은 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외국 문헌을 보더라도 이제 클래식이나 조용한 음악들을 이렇게 틀어주면은 뭐 우유가 더 나온다든지 소들 스트레스가 이제 감소된다든지 하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매일 틀어주고 있는데, 듣다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옛날 추억도 나고.
부자농부가 일하면서 즐기는 유일한 취미생활인 음악 감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들과 함께하면서 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었다. 잠시 후 갑자기 축사 안으로 차를 들여오더니 바닥에 무언가를 쏟아내는 모습, 이게 대체 뭘까? 이제 소 몸이 깨끗해야 이제 건강에도 좋고 추위도 덜 타고 하니까 젖은 거를 좀 걷어내고 뽀송뽀송한 이제 깔집을 좀 깔아주는 거예요. 좋은 우유를 나오게 하고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가 건강하려면 젖소가 먹는 사료만큼 젖소가 사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부자농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작업을 한다고. 그런데 소축사에 깔집을 열심히 깔아주고 통에 무슨 액체를 담더니 뽀송뽀송해진 깔집 위에 뿌리는 부자농부. 이건 왜 뿌리는 걸까? 좋은 미생물을 이렇게 위에 뿌려주면 이제 좋은 미생물이 번식이 되면서 나쁜 균이 억제가 되니까 그만큼 또 질병도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좋은 미생물이 번식을 하는데 똥오줌을 싸면 냄새가 덜 나요. 뽀송한 깔집과 좋은 미생물로 만든 젖소들의 축사. 뽀송뽀송하니 좋소. 부자농부가 깔집을 깔아주는 날이면 젖소들은 육중한 몸으로 공중공중 뛰기도 하고 깔집을 뿌리기도 하면서 좋은 기분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마무리된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부자농부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는데 새벽 6시도 안 된 시간에 다름 아닌 젖소들의 축사에서 부자농부를 발견. 소들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건지 모으기 시작하는데 소는 왜 모는 걸까? 소 젖짜기 위한 젖단계로 요 대기장에 이렇게 모아놓고 요 차례대로 이제 차기를 해야 돼요. 차규장 앞에 있는 곳에 몰면 익숙한 듯 문 안으로 들어가는 소들. 부자농부가 밀지 않아도 자기 자리로 알아서 들어가는 신기한 풍경. 아침, 저녁 2번 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은 곤란하겠지만은 뭐 아침 한 5시, 저녁 5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죠. 네, 어서 와요. 차규 작업이 한창인 그때 차규장으로 누군가 들어오는데 이분은 누굴까? 우리 집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나 봐요. 가끔 시간 될 때 와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요. 부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함께 소젖을 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부부가 차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있다는데 깨끗한 우유를 짜기 위해서 젖꼭지를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예요. 그냥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세균이 오염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유가 깨끗한 우유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사람이 먹는 식품이다 보니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30, 한 2kg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소는 뭐 55kg도 나오고 적게 나오는 소는 뭐 20kg나 뭐 한 16kg 나오는 소도 있고. 매일같이 짜는 소가 지금 34마리예요. 한 1톤 정도 나오거든요. 젖소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2번씩 우유를 짜고 이 우유는 파이프를 통해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할당량을 채운 젖소들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알아서 나가더니 축사로 갈 때도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돌아갔다. 소들도 제자리를 찾았으니 차귀한 우유는 어디로 모이는지 궁금해진 제작진. 부자농부를 따라가 보니 차규장 바로 옆에 커다란 통이 있는 곳. 뚜껑을 열어 확인하는데 통 안에 든 것은 우유? 여기서 차기를 하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냉각기로 직접 들어가면은 차규하고 나서 1시간 이내로 4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는 장치예요.
영양소가 114가지가 될 정도로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그 고영양이기 때문에 실온에 1시간 이상 방치를 해두면 금방 부패가 돼요. 그래서 우유는 이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냉각이 끝날 무렵 부자농부의 목장에 커다란 트럭이 들어오는데 무슨 일일까? 어서 오세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침에 유업체로 바로 들어가서 그것이 오후가 되면은 마트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나갈 정도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유차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오죠. 짜자마자 신선한 온도인 4도로 냉각한 우유. 부자농부의 구수한 우유는 365일 1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축협에서 직접 가지러 오는데 농민이 우유를 납품하러 가는 게 아니라 축협에서 매일 우유를 가져간다고. 그 이유는 바쁜 농민들을 배려한 덕분이다. 그래서 아침에 농민이 짠 신선한 우유를 오후에는 소비자가 마실 수 있다고. 저희가 다니는 농가들 중에 깨끗하기로는 손에 꼽습니다. 성격상 깔끔하게 잘 하셔요. 항상 1등급 우유만 생산한다는 부자농부. 매출은 얼마나 될까? 지금 요 추세대로 하면은 뭐 1년에 한 3억 정도? 우유 납품으로 연매출이 3억 원? 신선한 우유를 납품해서 연매출 3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김용철 부자농부. 매일 돌봐야 하는 동물이기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김용철 부자농부. 어쩌다 고된 목장 일을 하게 된 걸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합기도장을 좀 했었어요. 이렇게 수련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산에 들어가면 도시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요 산에서 목장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8년도 12월 달에 우리 첫 딸을 데리고 무작정 내려왔죠. 무작정 산을 찾은 만큼 처음엔 딸의 분유값도 없어 젖소의 우유를 먹였다는 부자농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제 송아지 2마리 갖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탕이 없잖아요. 2년 동안 이제 소 키우는 일과 이제 그 막노동을 병행하면서 송아지 16마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오늘의 목장의 이제 그 모태가 됐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근처 공사장 일을 하면서 송아지를 사며 수를 늘렸지만 당시 목장 일은 기계가 아닌 수작업이라 일이 힘들었다. 뭐 한 5년 하다가 이제 이 목장을 과연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IMF가 오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려고 하던 그런 유감한 순간도 있었는데 영 자존심이 허락을 하네요. 그래서 실패할 때까지 해보자 하고 이제 버틴 게 벌써 30년 된 거죠. 목장을 하면서 힘든 위기가 온 곳도 여러 번. 하지만 부자농부는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이제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가공실로 들어가서 치즈 요구르트 작업을 해요. 목장에 들어가던 치즈를 만들던 이제는 방역은 필수 중의 필수. 방역복 안 갈아입으세요? 이제 나는 우유를 짜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치즈의 달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치즈의 달인이 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3번째. 어느 기계라도 사람의 손맛을 따라올 수 없다. 부자농부가 말한 치즈의 달인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니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가공실 내부. 그리고 부자농부의 아내 김경미 씨. 남편은 거의 이제 목장 일에 관여를 해서 하시고요. 저는 이제 치즈 만드는 데 하고 목장 일이 끝났으면 제가 도움 요청하면 좀 도움도 주시고 그래요. 그날 짠 신선한 우유는 가공장에 오면 살균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요 여기 치즈하고 요구르트를 만들 거예요.
살균해가지고 유산균이 잘 살기 좋은 온도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유산균이 살기 좋다는 32도에서 34도 사이에 맞춰주고 치즈를 만들 우유의 양에 맞춰 특별한 것을 넣어준다는데 치즈 만들 때, 스트링 치즈 만들 때 들어가는 유산균이에요. 치즈 만드는 종류에 따라서 유산균 들어가는 종류가 다르거든요. 우유에 넣기 전에 먼저 유산균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잘 저어주고 잘 녹인 유산균을 넣어주면 되는데 첨가물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치즈의 점성을 책임져줄 바로 이것. 이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치즈 만들 때 우유를 굳혀주는 렛넷이라고 하는 음유 효소예요. 그래서 아까 유산균 넣어서 배양시킨 그 우유에다가 이 렛넷을 넣을 거예요. 우유를 굳혀줄 응고 효소를 우유에 넣고 1분에서 2분 정도 잘 휘저 섞어준 뒤 일정 시간을 기다려주면 우유가 굳어진다는데 아까 그 렛넷 음유 효소라고 그것이 송아지 사위에서 나오는 효소거든요. 근데 그것을 넣어가지고 시간 한 40분에서 60분 정도 굳히면 이렇게 순두부 붓듯이 이렇게 굳어져요. 순두부처럼 몽골몽골하게 우유가 굳으면 다시 뭉치지 않게 고루 풀어줘야 한다는데 바로 유청을 막히지 않게 빼내기 위해서였던 것. 치즈를 만들기 위해선 응고된 우유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유청을 빼고 60분에서 90분 정도 기다리면 응고된 우유는 덩어리처럼 만들어진다. 뒤집기를 반복해 커다란 덩어리가 된 커드는 다음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잘게 자르는 작업. 이렇게 잘게 자르는 이유가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제 뜨거운 물 투입이 빨리 돼서 늘어나게 하려고 자른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트링 치즈 만들기. 굳은 커드를 뜨거운 물에 넣어 늘리고 접고 다시 늘리고 접기를 반복해 만드는 스트링 치즈.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 스타면 떼듯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한 번 접으면 이제 하나를 접으면 두 개가 되죠. 그렇게 하면 다 만들고 나서 찢어보면 결이 수천 가락이 나오죠. 결을 만들어준 치즈는 소금물에 넣고 간을 맞춰준 다음 소비자가 보기에도 먹기 좋게 다시 칼로 하나하나 자르는 김경미 씨. 일정 간격을 유지해서 자르는 게 포인트라고.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치즈의 결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뜨거운 물에서 늘렸다 접었다 늘렸다 접었다 반복한 것이 이러한 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3만 가닥? 그 정도 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과정이 남았다며 치즈를 옮기는 아내 김경미 씨. 그냥 놔두면 실온에 놔두면 유청 계속 나오고 치즈도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온저장고에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표면 건조시켜서 이제 바로 이제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하루를 꼬박 투자해 정성 들여 만들어 3도 이하의 저온 저장고에서 6시간 정도 숙성하는 스트링 치즈. 김용철 부자농부 아내 김경미 씨는 스트링 치즈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숙성 치즈와 같은 다른 유제품도 생산하고 있었다. 지금 가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익이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유제품 판매로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우유를 가공 판매에 얻은 소득까지 총 4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낸 부자농부. 다음 날 소들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지던 목장에 손님들이 찾아온 모양인데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그 교육장 겸 치즈 체험장. 김용철 부자농부는 우유를 활용해 체험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신선한 우유를 커드로 만들어주면 치즈를 늘리는 체험과 직접 스트링 치즈를 만들어보는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 낙농가들이 처음에 체험을 할 때 이 치즈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생각한 것이 이제 이 스트링 치즈였고, 이런 방식이나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거의 그 목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다 하죠.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이거 치즈 만져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그거 만들어 보는 거. 직접 치즈를 만들기 때문에 치즈를 안 먹던 아이들도 치즈 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내가 직접 만든 치즈는 어떤 맛일까? 바닐라 맛, 요플레 맛, 바닐라 맛, 치즈 맛, 치즈 맛, 바닐라 맛. 아이들이 조물조물 만든 치즈는 맛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즈로 피자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우유로 만든 또 다른 식품, 바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체험. 이 체험 역시 인기가 좋다고.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오니까 평균 잡고 한 8,000? 체험으로 인한 매출이 8천만 원? 우유를 이용한 체험으로 인한 소득까지 총 5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자농부. 김용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영광 특산물 보리는 건강한 소와 구수한 우유를 만든다. 두 번째, 젖소를 위해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라. 세 번째, 어느 기계라도 사람의 손맛을 따라올 수 없다. 연매출 약 5억 3천만 원을 달성한 김용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농부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인데, 그 정직한 마음이 부자처럼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정직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부자처럼 살면 그게 나는 부자가 아닌가,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무작정 뛰어든 농사일로 힘든 세월도 있었지만 정직한 먹을거리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은 김용철 부자농부. 당신의 마음이 진정한 부자농부입니다.